2026년 2월 28일 새벽, 테헤란 하늘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흔들린 건 중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뛰었고 그 숫자는 결국 우리 주유소 간판으로 조용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거처에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하메네이는 사망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2주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연일 대규모 로켓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뉴스는 매일 중동 소식을 쏟아내는데 이 전쟁이 왜 시작됐고 왜 끝이 안 보이고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대로 짚어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끝까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 곧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도 이란을 더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라졌는데 왜 전쟁은 오히려 끝이 안 보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결국 우리 생활 물가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구조가 잡힐 겁니다. 2026년 2월 28일 공습은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2월 한 달이 통째로 발화점이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을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 인근에 전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더 촘촘히 조이겠다고 밝혔고 우리나라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나라 대사관이 자국민에게 빠른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이란은 합의안을 준비 중이라며 2월 26일로 예정된 미국과의 핵협상회담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회담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이틀 뒤 새벽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밝힌 명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이 무기 완성 단계에 근접했다는 것,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직접 위협이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이란의 군사 핵 역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세력을 지원해 정권 교체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 정부의 공식 목표라기보다 전후 구상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있다는 보도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첫날 공습은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부와 핵심 관리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미국은 이란의 방공망을 먼저 무력화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하메네이의 거처가 타격받았고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관 다수가 사망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가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반격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2주 동안 중동은 매일 달라졌습니다. 개전 이후 이란은 미사일 500발 이상과 드론 2000여 대를 발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발사된 무기 중 약 40%가 이스라엘을 겨냥했고 나머지 60%는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향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2단계 작전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저장 시설을 추적해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측 주장으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전쟁 첫날 대비 90% 가까이 줄었고 드론 공격도 크게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무기 비축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전황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 수치들이 미국 측 주장인지 독립 확인된 사실인지를 구분해서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 이 전쟁이 왜 끝이 안 보이는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그런데 전선이 이란 본토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까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 공습과 동시에 레바논에도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목표였는데요. 이스라엘은 베이루트의 전단을 살포하며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물러서지 않고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연일 대규모 로켓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 세력도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은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이라크,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까지 번졌습니다. 중동 곳곳에서 전선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란이 오래전부터 여러 지역에 세력을 심어뒀다는 게 실감납니다. 체스판처럼 깔아놓은 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체스와 다른 점은 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명피해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란에서는 공습으로 최소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 남부
미나부 지역 한 초등학교에 공습이 가해져 160명 이상이 희생된 사건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는데요. 책임 소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로이터를 포함한 외신들은 오래된 표적 정보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조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약 400명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쟁 2주간의 흐름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한숨 고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메네이가 사라졌는데 왜 이 전쟁은 끝이 안 보이는 걸까요? 하메네이가 사라졌는데 왜 시장은 안심하지 않을까요? 이란이 약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유가는 더 오를까요? 트럼프는 끝난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더 때리고 있을까요? 이 네 가지 질문이 지금 중동의 전부입니다. 트럼프가 우리는 이기고 있다,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 시간, 이스라엘은 테헤란과 이란 중남부에 다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이 전쟁의 구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은 편에 서 있지만 원하는 결말이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건 이란의 핵 능력을 파괴하고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새 이란 정권이 미국과 석유 생산에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길 원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산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은 47년 동안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한다고 공언해온 나라입니다. 핵 능력만 파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고 이란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끝낼 수 있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더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란이 약해졌는데 왜 유가는 더 오르냐고 물으시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의 모든 경제적, 군사적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군사력은 소진되고 있지만 위협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 것입니다. 시장은 이 말 하나에 반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실제로 막히기 전에 유가가 먼저 오릅니다. 시장은 항상 현실이 아니라 기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메네이가 사라졌는데 시장이 안심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사라진다고 이란이라는 나라의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살아있고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그대로인 한 시장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메네이 사후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혁명 수비대 지도부를 포함해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는데요. 모즈타바에 대한 현상금은 최대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트럼프는 거부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한국 의사 없이 결사항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것은 유동적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조로 보겠습니다. 요약이 아니라 왜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WTI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란이 중동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좁은 수로입니다. 실제로 봉쇄되지 않아도 됩니다. 봉쇄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유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 비용이 오르고 발전 단가가 오르고 물류 비용이 따라 오릅니다. 그 비용은 제품 가격에 녹아 들어가고 마트 진열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미 그 방향으로 숫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지금처럼 이어지고 이란이 실제로 걸프, 산유국들의 에너지 인프라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의 인프라도 공격 범위 안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중동 에너지 공급 전체가 요동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우리에게 공과금 고지서와 생활 물가라는 형태로 도착합니다. 이 연결 구조는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요즘 라면이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시면 옆에서 그거 중동 전쟁 때문이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어디선가 전쟁이 나면 여기서 값이 오르는 게 세상이 원래 그렇게 엮여 있거든요.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새 이란 정권이 등장해 에너지 협력으로 간다면 중동 에너지 공급이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이 버티며 전쟁이 길어지고 걸프 인프라에 실제 피해가 나기 시작하면 에너지 가격 불안은 훨씬 오래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중동 뉴스를 보다 채널을 돌리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연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미사일 소리는 저 사막에서 납니다. 그 진동이 에너지 가격을 흔들고 환율을 움직이고 결국 우리 장바구니에 조용히 얹혀옵니다. 이게 지금 이 전쟁이 우리에게 갖는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곧 끝난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더 치고 있고 이란은 한국 의사가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선은 오히려 레바논, 이라크, 걸프 국가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메메이가 사라진 이란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동 전체의 판이 달라집니다. 새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느냐, 결사항전으로 버티느냐, 이 선택 하나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 주변 물가와 에너지 가격의 방향을 상당 부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뉴스는 먼 나라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된 경제 신호입니다. 이 시각으로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같은 화면이 다르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란 전쟁 뉴스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번. 너무 복잡하고 멀게 느껴져서 보다가 끄게 됩니다. 2번. 전쟁은 알겠는데 우리 생활과 연결이 잘 안 됩니다. 3번. 육아와 물가를 이미 생각하며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댓글에 번호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